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타 행정 작용할 차례죠, 그죠? 우리가 지금 2편 행정작용법을 배우고 있고요. 첫 번째 배웠던 행정작용이 행정부가 만드는 법, 그죠? 법규명령, 행정규칙. 그 다음에 행정부가 계획 수립하는 것.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행정작용이 행정행위. 다른 말로 처분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 외에 이제 그냥 기타 소소한 작용들, 요걸 이제 배울 텐데, 첫 번째 배우는 게 확약이에요. 약속하는 거.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사실행위, 마지막으로 행정지도, 이렇게 배워요. 이 확약이라는 거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행정행위를 발령할지 불발령할지 이런 거 약속하는 거. 자, 계약은 상호 의사 합치죠. 거기 위해서 행정행위는 의사 합치예요. 일방적으로 해요. 일방적으로 하죠. 그죠? 법 집행인 행정행위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실행위는 권리나 의무를 변동시킬 목적 없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집행하면은 권리 의무가 바뀌죠. 그걸 뭐라고 해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행정지도는요, 이 비권력 작용이에요. 권고하고 요청하고 뭐 이런 거지, 강제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행정행위는 강제성이 동반이 되죠. 권력적 행위죠.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행정행위가 메인 작용인데,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 기타 작용은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행정청이 하는 거는 요거지만, 가끔 약속을 하기도 하고,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죠? 권리 의무 변동과 상관없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들어 걸어왔어요.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예요? 그럼 사실행위죠. 그죠? 뭐 걸어온다고 해서 권리 의무 바뀌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권력적으로 하는 뭐 행정지도. 이런 게 행정행위고, 기타 작용들. 자, 그럼 확약부터 배울 텐데, 확약 파트 피면요, 거기 확약 그림이 있어요. 그죠? 확약 그림. 그러면 요거는 그 그림 보다시피 행정청이 국민에게 행정행위에 대해서 하는 약속이에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하는 약속이에요. 자, 이 행정행위는 강제적이고 일방적이고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법에 근거해서 한단 말이죠. 뭐 하려면은 법적 근거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약속할 때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확약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OX, X죠. 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약속할 행정행위에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 약속은 이 근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 근거는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해요? 이렇게 본처분을 할 법적 근거에, 권한에 약속할 근거는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확약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요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죠? 확약은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어찌되었던 이 약속은요, 행정행위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건데, 이 행정행위가 선택 결정권이 있는 재량행위라면 약속할 수 있냐? 선택 결정권이 있으니까 약속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법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기속행위에 대해서도 약속할 수 있을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속이라는 건 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법에 규정된 대로 약속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약속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는 재량행위에 국한되는 것이지 기속행위에 대해서 약속할 수는 없다. OX. 재량, 기속 다 약속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약속하는 이 확약이라는 것 자체의 법적 성질이 어떻게 되냐? 확약이라는 것 자체의 법적 성질이 어떻게 되냐? 다수학자는 행정행위, 이 약속도 처분이다 이렇게 봐요. 약속도 처분이다. 약속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처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법원은요, 이 약속하는 거가 처분은 아니라는 거지. 의견이 엇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따라가요? 법원의 판결 따라가죠. 법원은 이 약속 자체를 처분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본단 말이죠. 약속을 처분으로 보지는 않아요. 자, 그 예가 뭐냐면요, 어업면허라는 이 특허잖아요. 그죠? 어업면허. 행정행위죠, 특허. 우선순위 결정. 그러니까 너 갑돌이 너 8월 달에 1번으로 어면 해줄게. 을순이 너 2번으로 해줄게. 우선순위 결정을 확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속이죠. 너 1번으로 해줄게. 2번으로 해줄게. 근데 우리나라 법원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업면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한 것이고 처분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왔죠. 얘는 확약인데 처분성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처분성 없다라는 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제가 내일 2시에 객사에서 만납시다라고 약속을 했어. 그 약속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처분성이 없어요. 자,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확약을요,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생활 하다 보면은 실무적으로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내인가라고 많이 불러요. 자, 확약이라는 내인가를 취소했어요. 또는 확약이라는 내인가를 거부했어요. 이거 처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약은 처분성이 없잖아요. 그죠? 확약 취소행위, 확약 거부행위는 처분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처분성이 있어요. 이거는 밑에 거는요, 초점이 확약이 초점이 아니죠. 뭐가 초점이에요? 취소행위가 초점이에요. 우리 배웠죠? 취소행위란 건 공권력 행사죠. 권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취소하면 권리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취소, 철회 이런 게 처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약이다라고 하면 처분성 없다라고 해야 돼. 근데 확약을 취소한 행위, 확약을 거부한 행위, 이거는 뭐예요? 이건 공권력 행사죠. 행사죠.
자, 됐고요. 제가 내일 여러분한테 2시에서 2시에 객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약속을 했고 여러분 약속을 들었단 말이지. 약속을 한 나는 약속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약속을 어기라고 있는 거니까. 약속을 한 사람은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약속을 한 사람도 약속을 지켜야죠. 왜요? 그러고 보니까 얘가 뭐 하고 있어, 약속하니까?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죠? 약속을 한 사람도 자기 약속에 구속돼. 왜? 상대방이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확약을 이렇게도 불러요. 자기 구속의 의사표시다. 자기가 표시한 게 자기 스스로가 구속돼. 왜? 상대방이 뭐 하고 있으니까? 신뢰하고 있으니까. 확약과 제일 관련이 깊은 일반 원칙은 뭐예요? 신뢰보호의 원칙이죠. 그죠? 그러면 자기 약속이 구속되니까 자기가 한 약속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행을 안 했어요.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지. 불이행했단 말이지.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 돼요. 뭐 어느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도. 확약 자체는 처분성이 없어서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도 불이행한 걸 대상으로 소송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2시에 만나자라는 약속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내일 2시에 거기 안 갔단 말이지.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하라는 심판. 그리고 안 한 것이 위법하다라는 확인 소송. 가능하다는 거죠. 안 지킨 걸 이행하라는 심판, 안 한 게 위법하다라는 소송,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건 다 봤어요. 다 봤고요. 판례 조금 추가하면은 확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더라도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이 확약이 실효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 어떨 때 없어지냐? 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 7월 말까지 어업면허 신청을 하면 8월 5일 날 내가 너 1순위로 어업면허 해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약속의 전제가 있죠. 7월 말까지 네가 뭐 하면? 신청을 하면 그럼 내가 8월 5일 날 너 어업면허 1순위로 해줄게 라고 약속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기간 내에 국민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약속 안 지켜도 되는 거지. 신청하면 준다고 했는데 신청 안 했으니까 안 지키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정의 변경이 생겼어. 크게 상황이 바뀌었어. 뭐 전쟁이 났다거나 8월 5일 날 어업면허 해주기로 했는데 막 태풍 매미가 왔다거나 뭐 이런 뭔가 큰 사정이 막 태풍 왔는데 막 어업면허 막 나가서 죽어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약속했던 거 어떻게 돼요? 실효돼.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확약이 어떻게 된다?
실효된다. 그죠? 확약은 이 다예요. 요거만 잘 정리하면 돼요. 이해하고, 정리하고, 반복하고, 문제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교재로 봐도 뭐, 2페이지밖에 없죠? 3페이지죠, 확약. 내용이. 그죠? 3페이지 반인데, 그죠? 반 페이지는 그림으로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계약 보세요. 공법상 계약. 계약은 이런 거예요. 너 이거 5,000원 주고 살래? 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상대방이 살게 라고 대답하면은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너 이거 살래? 라고 물어본 거를 어려운 말로 청약이라고 해요. 그 살게 라고 대답한 거를 승낙이라고 해요. 한 사람은 팔고 있고요. 한 사람은 사고 있어요. 팔고 사고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죠. 반대. 내가 돈을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어. 그럼 나는 빌려주는데 걔는 어때요? 빌리는 거죠.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빌리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계약은 그 계약 파트 그림을 보면은 반대 방향의 의사합치야. 반대 방향의 의사합치.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판기 있죠? 그죠? 자판기는 끊임없이 청약을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동전을 넣어라, 넣어라, 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동전을 넣는 순간 어떻게 된 거야? 승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음료수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돼요, 안 돼요? 변동되는 거야. 이제 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계약도요, 권리물을 변동시키죠.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 소유권 바뀌잖아요. 그죠? 계약도 권리물을 변동시켜요. 법적인 행위예요, 계약도. 그러니까 근데 이 계약은 어디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민사관계에서 주로 하는 행위 형식이 계약이야.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 주로 하는 행위 형식은 뭐예요? 권력적이고 일방적으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그죠? 이걸 뭐라 그래? 행정행위, 처분이라고 하죠. 이게 주로 하는 건데 가끔 국가, 지자체 같은 행정 주체가 이렇게 공권력 행사인 처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로도 한다? 계약으로도 한다. 의사합치를 통해서 하기도 해요. 이게 더 민주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행정청의 메인 작용은 아니고 메인 작용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은 이렇게 풀어서 써볼게.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예요. 반대 방향의 의사합치다. 자, 그런 점에서 뭐랑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반대 방향의 의사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 동일 방향의 의사합치도 배웠죠. 이렇게 동일한 의사합치 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불렀어요? 동일한 방향의 의사합치를? 들동자, 그죠? 합동행위라고 하잖아. 합동행위 사례가 뭐가 있어요? 시험 많이 나왔어. 무슨 조합 설립 이런 게 합동행위죠? 조합 설립. 협동조합의 설립은 공법상 계약이다. OX. 이 합동행위랑 계약은 전혀 달라요. 그죠? 계약은 반대 의사 합치하는 거고 합동행위는 동일한 의사를 합치하는 거고. 그죠? 다르죠? 협동조합이야. 그러면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무슨 막 농부가 가입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죠? 동일한 의사 합치자. 그러니까 무슨 조합 설립은 뭐라고 해야 돼요? 합동행위라고 해야지 뭐 계약이다, 뭐 행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개념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행정청의 가장 메인 작용. 뭐예요? 행정행위, 처분이죠. 그죠? 계약은 어때요? 의사의 합치야. 의사의 합치. 얘는 어때요?
단독행위예요, 단독. 일방적으로 하는 거. 계약은 의사의 합치라는 거는 일단은 둘이 한다는 거죠. 쌍방행위고요. 대등해요, 부대등해요? 대등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행위는 어떻게 해요? 우월적 주의에서 이렇게 과세 처분, 허가 처분, 특허 처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계약은 합동이나 행정이랑 다르다. 자, 그런데 요 계약이요, 공건 공의무를 병동시키면 공법상 계약이라고 해. 공건 공의무를 변동시키면. 사건 사의무를 변동시키면 사법상 계약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공건 공의무를 변동시키냐 사건 사유무를 변동시키냐에 따라서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계약은요, 쌍방 의사 합치기 때문에 계약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법의 근거에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 합치가 있으면 되는 거지 법의 근거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법적 근거 필요 없다. 이거 법치주의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법치주의로 얘기하면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요, 갑돌이랑 을순이가 소개팅을 했는데,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월 50만 원씩 받고 노예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호 의사 합치가 있으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내가 50만 원 줄 테니까 너 노예해라. 헌법에 우리나라에 노예제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지. 아무리 상호 의사 합치라도 법을 위반할 수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야.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필요 없어도 법을 위반할 수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는 적용이 되는 거야?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되는 거고,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법적 근거는 필요 없어요.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계약은요, 이 공적인 공법상 계약은 제가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있잖아요. 자꾸 학생들이 행정 주체가 하면 다 공법상 계약이에요? 국가 지자체 같은 행정주체는 사법상 계약 해요, 안 해요? 하지. 1편에서 많이 배웠죠. 국고작용, 물건 사고 팔고. 그러니까 국가라고 공법상 계약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법상 계약도 당연히 해요.
근데 공법상 계약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어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다. OX.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법으로 블랭크가 있다라고 하면 틀리죠. 일반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 계약이라는 게 주로 어디에서 왔다? 민사관계에서 왔죠. 여러분과 대등관계에서 주로 계약으로 해결하는 거지. 이게 행정청이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우월적 지위에서 권력적 단독이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끼리는 대등하니까는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주로 어때요? 상호 의사합치, 계약을 통해서 법적인 걸 해결해 나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법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일반법이 없고 이 계약이 민법에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공법상 계약도 민법을 많이 준용해요. 예컨대 뭐 이런 거야.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주체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OX. 그거 안 된단 말이지. 아니 계약이라는 게 대등한 상태에서 의사의 합치인데 뭐 말 안 듣는다고 강제하고 벌 주고 뭐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지. 없어. 자, 근데 이게 어쨌든요 공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 공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그게 뭐냐면 계약 해지예요. 계약 해지. 계약 해지.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성격이 있는데 국민이 계속 계약 위반하고 막 이렇게 해. 그러면 행정 주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시킬 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해지시킬 수가 있어. 상대방인 국민은 일방적으로 해지 못 시켜. 어쨌든 이런 점에서 행정 주체가 필요하면 공익상 어쩔 수 없다라면 해지시킬 수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말한다 뭐 할 수는 없어요.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죠. 처벌하고 막 영창벌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 안 되면 계약 파기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그 여러분 이 계약이라는 거는 행정행위예요 아니에요?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처분이랑 이게 개념이 다르다니까?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의 효력으로서 뭐 공정력, 강제력 뭐 이런 거 있겠어 없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그래서 공정력, 강제력 이런 게 없어. 그러면은 취소하자라는 것도 있어 없어요? 이 계약에 하자가 있으면요 그냥 무효다야. 무효다. 하자가 없으면 유효하다야. 취소하자라는 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이 처분은 어때요? 위법해도 유효하다라고 추정되죠? 그런 공정력이라고 하잖아. 일단 지켜줘야 되는 하자들이 있는 거죠? 그 취소하자잖아. 근데 계약은 공정력이 없어. 유효성 추정이라는 게 없어. 효력이 있으면 그냥 유효고 없으면 무효고 이런 거지. 계약은 취소하자라는 게 없어요. 논리상. 계약은 취소하자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자, 이제 여기에다 두 가지만 더 첨부하면은 공법상 계약 다 본 거예요. 자, 제3목의 종류 보세요. 제3목의 종류. 제3목의 종류. 여러분 최근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랑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짧게 찍으려고 스튜디오에서 찍어놨어요. 최대한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뭐 길진 않고 17분, 18분 그 동영상 보세요. 여기 실천 여기다 찍어놨어. 여기 팝업에 띄워달라 그랬거든. SIL 숫자 1000 실천닷컴이라고 치면 돼요. 거기 들어가면은
팝업에 떠 있을 거야. 자료는 다운받으면 되고 6페이지인가 그래요. 다운받아서 왜 제가 이제 보라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책은 작년 6월 말에 나왔어. 근데 이 법이 한 달 전에 바뀌었어요. 두 달 전, 2월 달에. 그러니까 책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프린트 무슨 말인지 들어보고 그 프린트 책에 꼽아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제 3목에 보면 종류 있죠? 박스? 찾았어요? 그 박스 뭐 가볍게 암기해주면 되는 거죠? 공법상 계약 뭐 있는지, 사업상 계약 뭐 있는지. 옛날에는 뭐 이런 거 단답형 문제일 때 이런 사례 문제 뭐 많이 나왔죠.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뭐 사례 나올 수 있죠. 그냥 좀 볼게요. 공법상 계약 뭐 지원 입대. 로직이 이렇잖아. 청약. 나 군대 가도 돼? 국가가. 와라. 뭐 이런 거잖아요. 승낙이죠. 강제로 막 끌려갔어요.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계약 아니에요. 강제로 막 끌려가고 이러면. 그 다음에 국공립 학교 입학도 마찬가지죠. 입학 원서 청약하니까 학교가 승낙하니까 입학하는 거죠. 계약이고.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공중보건의사 동그라미, 일곱 번째 서울시 무용단원 동그라미, 제일 끝에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원 동그라미, 국립, 시립, 도립, 국가나 지자체적에 근무하는 단원, 무용단원, 합창단원, 강주시 합창단원 사건, 강주시 지자체 합창단원, 공중보건의사, 국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마지막에 있는 국립 전속단원, 국장의 단원, 그죠? 이런 거를 위에서 네 번째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계약은 뭐예요? 공법상 계약이죠. 근데요, 2년 전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게 없어졌어,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법상 계약이라는 이론적 파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명칭이 없어졌고, 계약직이라는 게 상당히 어감도 안 좋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죠. 그죠? 그래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바뀌었어. 전문직 공무원. 근데 이제 이 행정법은 판결이 나오면요, 그 판결 당시의 문구를 그냥 내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쓰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무적 공용부담이라고 돼 있죠? 공용부담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익사업 하면서 국민한테 부담 주는 거야. 공원 짓는다고 집 뺏고 땅 뺏고 이런 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용 부담만 나오면 이거는 공권력 행사예요. 싫은데 막 강제로 부담시킨 거니까.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 공용 부담 앞에 의무적이다란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의무적.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국가가 승낙해갖고 기부받고 이런 거. 의무적 공용 부담이 계약인 거지. 그냥 공용 부담은 그건 공권력 행사 처분이야. 자, 그 다음에 위탁, 협의 이런 거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위탁, 협의 이런 거. 화성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공무원 교육을 받아요. 수원시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교육을 받아. 따로따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공무원 교육할 때요, 화성시 공무원도 같이 와서 교육 받으면 돼. 그런 게 교육사무 위탁. 제가 뭐라 그랬어? 수원시가 공무원 교육할 때 화성시 공무원도 와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맺은 계약이죠. 그러니까 행정주체끼리도 공법상 계약 체결해야 안 해요? 한다고. 행정주체와 국민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지만 행정주체끼리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다고. 위탁, 협의 이런 거. 상하수도에 대해서 지자체끼리 협의하고 이런 거. 다 계약이에요. 공적인 계약이야. 자, 이제 공법상 계약 제일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판례 박스.
자, 여기 보면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을 행정소송 중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한 경우라는 판례 박스 찾았죠? 공법상 계약 제일 마지막 파트에. 이 공법상 계약이나 사법상 계약은요, 분쟁이 발생하면 공법상 계약도요, 이 대등관계에서 한 거기 때문에 법원이 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요.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을 법원은 주로 무슨 소송으로 해결한다? 민사소송. 자, 근데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했어요?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으로 했어요? 당사소송으로 했죠. 이 사건이 많지가 않고 4개 있죠? 별도로 기억을 하면 돼요. 4개 외에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민사소송으로 한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자, 근데 이 4사건은 기억하는데 별로 안 어려워. 전부 다 뭐 어떤 거냐면, 지금 전문직이라고 한다고 했죠. 계약직 공무원 해촉 사건들. 계약직 공무원 해촉 사건들. 자, 1번 서울시와 무용단원. 아까 봤죠, 이거? 2번 국가와 공중보건의사. 4번에 강주시와 합창단원. 3번에 연구소, 연구원. 1, 2, 3, 4 전부 다 뭐예요? 아까 봤던 사례 박스에서 계약직 공무원이죠. 을 해촉. 잘라버렸단 말이지. 너 근무하지 마. 이렇게 잘랐다. 거기서 이제 발생한 분쟁은 무슨 소송으로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였다? 당사자 소송. 4개만 별도로 기억하면 되고, 그 외에는 공법상 계약이라도 계약에 관한 분쟁은 주로 무슨 소송으로 해결한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그죠? 자, 됐어요. 공법상 계약 다 배웠고. 자, 우측에 사실행위인데, 사실행위는 제가 얘기하는 것만 잘 들으면 돼요. 자, 일단 이 사실행위는 핵심 개념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어, 없어요? 없는 것들이죠.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해? 법률행위라고 하죠. 이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예요. 처분은 과세 처분 이렇게 하면 상대방한테 뭐 생겨? 납세의무 생기죠. 광업허가 이렇게 하면 광업할 수 있는 권리 생기죠. 권리를 바꾼단 말이에요. 사실은 권리는 변동이 없어요. 이게 이제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강제성이 동반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강제성이 동반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차이가 뭐예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행위인데 강제성이 동반돼.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강제성 동반이 없단 말이지.
제가 분필 주개를 여기서 들어서 올렸어요. 옮겼어. 권리무 변동이 있다 없다? 없죠. 이 사실행위죠. 경찰이에요. 내가 경찰서 가기 싫다고 하니까 제 몸을 달랑 들여다 경찰서에 갖다 놨어.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죠. 똑같잖아. 분필 주개 옮긴 것처럼 그냥 좀 옮겨다 놓은 거야. 내가 경찰서 간다고 뭐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져 무슨 뭐 권리무 변동이 없어요. 다만 내가 싫은데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둘 중에 뭐예요? 그럼 사실. 그러면 이게 권리무 변동은 없지만 침해는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를 하는 이런 작용에 있어서 법적 근거 있어야 돼요. 좀 있어야 돼. 근데요, 이 비권력적이라는 건 권리무 변동도 없는데 강제성 동반도 안 되죠. 비권력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주로 이런 거야. 뭘 뭐 요청하고, 뭐 권고하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싫어. 끝이야. 뭐 이거를 무슨 뭐 법에 구해서 할 필요가 없지. 상대방의 국민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야. 자, 그리고 권력적 사실행위는요, 강제성이 동반되다 보니까 침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소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적용성이 없어요. 적용성이 없다. 소송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 하지만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요, 자기 권한도 아닌, 자기 일도 아닌 거를 공무원, 자기 권한과 무관한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자기 권한 내 것을 해야 되잖아. 그런 건 조직법상 근거라고. 이 조직법상 근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 권한 내 것이다. 자, 그래서 사실행위 이 정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사실행위 다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행정지도죠. 행정지도가 대표적인 비권력적 사실이에요. 행정지도 파트로 가보세요. 어디다 쓰나? 행정청이 국민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권고하는 행위예요. 요청하고. 이렇게 요청하고 권고하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행정지도라고 해. 이거 어디서 만든 개념이냐? 일본에서 만든 개념이야.
독일에 의해서 성립 발전된 행정 지도는 OX? 독일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일본이 만들었어요. 요청했어요? 권고했어요? 상대방 권리 의무 변동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비권력적 사실. 비권력적 사실. 자, 그래서 이 행정 지도는 요청 권고하는 행위로서 아무리 요청하고 권고하는 거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을 수는 없잖아. 그죠? 자, 원칙에 따라야 되는데 어떤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과잉 금지. 요청을요, 막 10분마다 나와서 해. 이것도 막 스트레스죠. 과하게 하면 안 돼. 다른 말로 옆에 쓰세요. 비례 원칙. 근데 이 행정 지도는요,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지도는 강학상 용어이다. OX. 강학상 용어가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다니까. 법에 규정되는 거 뭐라고 해야 돼? 실정법상 용어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법정 용어예요. 강학상 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그리고 이 행정절차법에 이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는 거야. 그죠? 어떤? 과잉금지, 비례 관계시켜라, 비례 원칙. 자, 그 다음에 강요할 수 있어, 없어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불이익 조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행정 지도는 요청 권고하는 행위로서 국민이 불이행할 때는 최소한의 불이익 조치만 할 수 있다. OX. 최소한이고 뭐고 불이익 조치하면 그거는 권고가 아니야. 공권력 행사지. 그죠? 뭐 최소한이고 뭐고 불이익 조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의무성의 원칙, 다른 말로 뭐예요?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민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방식 보세요. 행정지도 실명제라고 돼 있죠? 공무원이 자기 신분 밝히고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서면으로만 해야 돼요? 구두로 할 수도 있어요. 구두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구두 동그라미, 구슬 동그라미. 어떨 때 하겠어요? 특정된 사람이면 서면 나눠줄 수 있잖아. 불특정 다수, 여러분들이 흔히 봤던 행정 지도가 뭐 손 씻기 운동 이런 거 있죠. 조류독감 뭐 이런 거, 손 씻고 뭐 이런, 그죠? 그거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기 때문에 일일이 뭐 손 씻시다 서면 나눠줄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두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구두 동그라미. 국민은 서면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국민이 서면으로 요구하면 행정청이 서면으로 해줘야 되냐? 서면으로 해달라고 해서 서면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업무 수행에 장애가 없으면 서면으로 해줘요. 결국 뭐예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손 씻기 운동 이런 거 서면으로 하면 공무원이 뭐 밤낮 무슨 막 전단지만 돌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 업무 수행 자체가 안 되죠. 그거 안 해줘도 돼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뭐 손 씻기 운동하고 있는데 무슨 뭐 그게 권고행위 요청 권고지. 손 안 씻는다고 뭐 과태료 가고 역창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게 행정지도란 말이야.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상대방 의무적이고 불이익 조치가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손 안 씻었다고 막 불이익 조치 받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지. 그죠? 행정지도란 말이죠. 근데 구두로 할 수도 있고요. 국민이 서면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서면으로 해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 우측에 봐요. 특정인, 불특정인 다 되죠? 불특정한 사람에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 뭐 할 수 있어요? 하단에 의견 제출할 수 있죠. 그죠? 의견 제출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의견 제출 좌측에 쓰세요. 행정 지도를 한 행정청.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의견 제출은 감독청에게 해야 된다. OX. 왜 감독청에게? 행정 지도란 행정청한테 의견을 제시해야지. 그죠? 감독청이 아니에요. 자, 근데 가로에 보니까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죠. 왜요? 이거 뭐 어때요, 이거? 비권력적이야. 시키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의무적이잖아요? 불이익 조치도 안 하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근데 자기 의무적으로 해놓고는 야, 배상해줘라. 소송 들어가고. 이 말이 안 되죠? 소송이나 배상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현실적으로 자, 좌측 여백에 쓰세요. 행정지도의 문제점. 여기다가 문제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강제 동반이라고 쓰세요. 사실상 강제 동반 이런 거죠. 행정 지도를요, 우리 군부 독재 시대 때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새마을 운동 이런 게 행정 지도잖아요.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쓰레기 버리고 뭐 이런 게 권고행위지. 뭐 아침 일찍 안 일어나면 막 영창 보내버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막 총 들고 와서 권고했어요. 막 총 들고 막 일찍 일어나 이런 막 권고했단 말이죠. 말이 권고지 분위기는 완전 막 공포 분위기야. 막 한 9시 10시에 일어나면 막 총 맞아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분위기야. 말이 권고지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뭐가 동반된 거나 마찬가지야. 강제가 동반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게 사실 행정지도의 문제예요. 무슨 시청 어디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겨울에 비닐하우스 토마토 재배를 권고했어요. 그러면은 무시하면 그만이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 60년대만 해도 막 공무원이 막 대단한 직업이야. 그러니까 뭐 조상한테 가업 물려받아서 맨날 농사 짓다가 막 뭐 시청 막 공무원이라고 와가지고 막 뭐 얘기하고 가. 무시하기 쉬워, 어려워요? 웃기고 있네 이럴 수가 없다고. 사실 얘기하면은 왠지 막 시킨 대로 해야 될 것 같고 막 지켜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해? 비권력적인 어떤 작용이지만 사실은 어때요? 뭔가 강제성이 동반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나 배상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이론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처분성이 있어 없어요? 소송이나 배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뭐가 동반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강제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뭔가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나 배상에 대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게 행정지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행정지도는 처분성 있다 없다? 주류거래 정지를 요청했어요. 뭐예요? 행정지도죠. 요청했잖아. 아예 못해. 이렇게 하면 그만이야. 주류거래 정지 요청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다. OX? 처분 없어요.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주류거래 정지를 권고했어요. 요청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왜 소송을 해? 그죠? 소송하면 시간 비용 많이 들어요. 점수 같은 거죠.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기타작용, 확약, 약속하는 거, 계약하는 거, 사실행위. 그 사실행위 중에서도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대표 선수가 행정, 지도, 요청, 공고행위. 그죠? 여기까지 배웠어요. 축하해요, 여러분. 2편 다 배웠고, 쉬었다가 3편으로 넘어갈게요.